안녕하세요. 37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차 시는 페이지가 119쪽이고요. 산업입지, 농지, 산지관리법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입지법인데요. 산업입지법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테크노밸리, 요즘 그 지식형 단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크노밸리하고 좀 이제 스마트와 연계가 가장 큰 거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산업 입지의 기본적인 것은 균형 있는 국토 개발입니다. 균형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그렇게 명시를 했다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상에 있어서의 그 하나의 큰 모토인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겠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 특별히 그 산업입지, 공장 설립하기 좋다고 해서 거기다 왕창 집어넣고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다 필요한 대로 이런 그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는 뭐 공장, 어디는 농업,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딱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를 두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이제 공장이란 해서 정의가 또 나와 있죠. 목적과 정의인데 하여튼 정의가 가장 그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자, 이제 지식산업이다, 문화산업이다, 정보통신산업이다, 재활용산업이다, 자원비축시설이다라고 디테일하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쭉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시키면서 저는 이제 어떤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보 통신에 관련된 것들도 좀 산업의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래서 육성시키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류시설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자, 120쪽에서 보면 이제 산업단지란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산업단지란 하면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산업단지다,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굴뚝 그리고 이제 산업에 접근하면은 망치 소리도 좀 들리고 굴뚝에서는 시커먼 연기도 좀 나오고 그것이 과거 산업의 하나의 표상이었죠. 그래서 포스터를 그리더라도 꼭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기 나오면 큰일 나죠. 이제 환경 파괴인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공장과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동안의 제조업 중심, 금속, 그 경공업도 포함이 되지만 여러 그 산업단지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하게 그 정의들이 세분화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이 전에 있었던 데는 그게 직장이었기 때문에 주거지하고 같이 다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었는데 점점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그만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부각이 할 정도 되면은 생활이 그렇게 윤택해지고 주거 환경이나 주거 생활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에게 딱 심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소음과 분진과
그다음에 매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외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별도의 공간들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직주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페이퍼워크로만 하는 이런 상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사무적인 이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도시에 있어서의 활성화와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생되는 가계의 형성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상업의 형성 이걸 통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직장이 계속 도시에 남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시정책산업단지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지식산업, 문화산업, 예,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게 뭐죠? 마이스, 예, MICE, 예,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 이런 것을 좀 육성하고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클린 산업이죠. 예, 그렇게 소음과 분진과 먼지와 악취가 안 나더라도 예, 충분히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쪽의 것들을 조금 도시에 가차히 놓고 일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그 전형적인 그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없어져야 되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 제조업은 정말 그 소음, 분진, 악취, 매연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하면서 그거는 그거대로의 또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또 조성을 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농지법입니다. 예, 농지법을 보면은 농지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농지는 농민, 농업인에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예, 그리고 국민 경제 균형, 예, 국민 경제 균형이라고 농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 발전이 되면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면서 공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이 되면서 점점 1차 산업이 낙후되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결국 먹거리가 없는 나라는 예,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자급자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예. 글로벌 지구촌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의 한계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농지란에서 농지란 어떤 거다. 이것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실질적인 얘기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거다 이게요. 28가지 지목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업을 할 때, 개발 사업을 할 때에 그 땅에 어떤 농작물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런 개발 단위로 묶여져 있는 곳에는 푯말이 강하게 붙어 있죠. 절대로 농작물을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자체장이든 아니면은 그 시행청의 장이든 해서 푯말이 딱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개념이 연장이 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농지법에서는 사실상 그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서 법 28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해서 농업진흥하고 보호하고 이걸 구분을 했고요. 농업진흥은 이건 뭐 규제가 강해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업을만 해야 됩니다. 농업 보호는 규제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 용수를 조달할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인데요. 주말 농원이나 관광 농원, 그리고 태양에너지 설비를
발전 설비를 이제 할 수 있다거나 또는 1종이나 2종 근생에 허용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법 34조는 또 뭐, 그러니까 농업진흥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다. 이런 거 본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예. 자, 보호구역, 진흥구역 돼 있고 법 34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전용허가입니다. 예. 전용허가. 예. 그래서 그 28조하고 34조가 사실 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32조에는 보면은 이 농업 진흥 지역에 있어서의 행위 제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명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28조, 32조, 34조 이 부분이 중요하게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산지관리법입니다. 산지관리법인데 이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산림의 다양한 공익을 자 공익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규제가 강합니다. 공익 들어가면 이건 뭐 규제가 강하고 국토 환경의 보전 이런 부분인데요. 산지란 어떤 데냐 해서 정의에서 쫙 나와 있습니다. 쭉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의 호마다 일시사용, 뭐 석재랑 어떤 거다, 토사랑 어떤 거다, 산지 경관이랑 어떤 거다 해서 이제 용어 정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산지법에 있어서는 법 4조에 있어서의 산지 구분이 또 중요합니다. 산지 구분. 자, 근데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 이제 뭐냐 하면은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먼저 나뉘어요. 그리고 보존산지에서는 준보존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준보존산지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업용산지, 그 다음에 공익용산지, 준보존, 그 다음에 임업용, 그리고 공익용 산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익용 산지는 이거는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되고요. 자, 임업하고 공익이 여기 보존 산지에 해당되겠네요. 준보존 산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준보존 산지는 어찌됐든 준보존이에요. 보존은 하지만은 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개발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임업용은 2순위. 임업용 산지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공익용 산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기획부동산이나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존산지에는 임업용하고 공익용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공익용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잘게 잘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 그것은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준보존산지는 일단은 보존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권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네요. 자, 그리고서 이제 국유재산, 공유재산 쪽으로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거고요. 자, 정의를 한번 보죠. 자, 국유재산은 어떤 부분이냐? 보면은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거, 이제 관리, 처분, 관리 전환, 기본적인 용어네요.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는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있어야 되겠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게 이전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국유재산이라는 국가 소유예요. 예. 공유재산은 예, 지자체, 예, 공공 그런 거고요. 하여튼 국유는 국가예요. 예. 그다음에 관리는 취득, 운영 그리고 유지 관리 이런 거고요. 예,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매각, 양형, 신탁 뭐 이런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관리 전환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이런 부분들하고 회계에 있어서의 전환을 시켜주는,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 전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125쪽에 국유재산의 범위를 보면은 예, 부동산과 예, 그 종물, 예, 부동산에 얽혀져 있는 예, 그런 구조물들 예,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선박, 부표, 예,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공기 이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어떤 통신에 있어서의 기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 그다음에 바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이제 철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법에서 따른 정부 기업이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게 바로 철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예,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신경 써서 볼 게 지적재산입니다. 예, 지적재산. 예. 그래서 어떤 뭐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의 그 개발한 그런 어떤 1급 비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재산이에요. 예. 개인이 가지고 다 그것을 활용하거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기관차, 화차 이렇게 있죠. 궤도 차량. 예. 일반 차량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철도는 예,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던 거고 예, 과거 국가가 형성되면서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예, 그 발생됐던 어떤 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예, 법상으로. 예. 뭐 일반 자동차가 왜 안 들어가느냐. 예, 자동차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버스, 뭐 대형 버스들, 뭐 이런 종류들, 뭐 그런 것이 어떤 전략적인 그 군수품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국유재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국유재산 있고 공유재산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행정재산 있고 일반재산 있고 근데 행정재산은 뭐냐?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해서 전부 국가와 관련된 이런 그 네트워크 상에 있어서의 재산들이에요. 자세하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의 구분은 그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입니다. 5년까지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이제 기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처분 제한에 있어서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만 해가지고 이제 예외는 또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가 없다. 이거 뭐죠? 예,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것들이죠. 자, 용도 폐지는 어떨 때 용도 폐지가 되느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리고 예,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예. 결정되고서 또 그냥 사용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아니다. 예. 이제 폐지다 그런 거고요. 자,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 행정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예. 이제 예. 어떤 국민 복지를 위해서 국민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경우야 당연히 되겠죠. 예. 공유재산인데요. 예.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방자치단체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등에 따라서
지자체 소유로 된 각화의 재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은 현금, 유가증권, 뭐 공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국가를 지자체로 바꾼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공유재산의 범위에서 똑같습니다. 부동산 종류 선박 쭉 나오죠.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공유재산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이 있는데 여기는 공용재산, 공공용 똑같습니다.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있고 일반 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폐지에 따른 것도 자,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관련된 것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도심 그 재개발 그리고 재정비에 관련된 이런 하나의 틀 속에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자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